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골과 진고를 운영하고 있는 닥터 피해조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구독자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도 좀 있었고 또 세상 살기 그리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금 시간 여유가 돼서 그간에 좀 정리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지금 이제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25년도 1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추운 겨울이면 항상 봄이 기다려지는 것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면 점점 더 봄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럴까? 그래서 그렇죠. 청춘일 때는 청춘인 걸 모르죠. 청춘일 때 또 젊었을 때는 그 젊음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다가 또 나이를 조금씩 먹으면서부터 그 시절이 좀 그리워질 때도 있고, 그 시절로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젊은 시절에는 너무 괴로움이 많았죠. 또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 이런 겨울이면 또 봄이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꽃그림을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동영상의 주제는 뭐랄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재료들, 천연 물질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로 이루어졌으며 또 우리한테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또 어떻게 또 잘못 전달되고 있고, 어떤 이들에 의해서 이게 엉뚱한 말로 바뀌어가지고 자연에서 얻은 것은 무조건 좋다든가 우리 몸에 좋다든가 말이죠. 또 그런 걸 흉내를 내가지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전통에서는, 전통의학에서는 이런 식의, 또 무슨 자연인들 이런 것들은 관절염에 좋고 신경통에 좋고 이런 거, 고혈압에 좋고 당뇨병에 좋고 이 풀을 먹으면 어쩌고 이런 거 전부 다 거짓말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디 그런 게 저 원시인류도 아니고 지금 이제 2025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런 게 회자가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걸 또 믿어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어떤 굳건하게 믿음으로 변화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엉뚱하게 활용하게 되고 오히려 독극물로서 작용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이번엔 그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가지고서 좀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갈까 싶어요. 그래서 일례로 이렇죠. 이런 꽃그림이 나오면 꽃 향기는 도대체 물질이 뭔가? 어떤 곳에서는 달콤한 향이 나고, 어떤 곳에서는 이런 향기가 나고, 이랬을 때 야, 향기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말고 도대체 이 향기 성분은 뭔가? 대개는 어떤 혼합물인데요, 믹스처인데요, 한 종류가 아닌데 그래도 거기에 어떤 곳에서는 그 특징적인 화합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화합물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잘 쓴 얘기지만 어떤 하나의 원리를 알고 나서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걸로만 그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된다. 그래서 뭔가 하나 알고 있던 지식을 다른 거랑 또 연관시켜보고 그거랑 또 연결시켜보면 이게 나중에 보면 아주 알고 보니까 하나가 이게 다 이어진 지식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무슨 염주알을 깨듯이, 아니면 무슨 목걸이에 구슬을 끼어가듯이, 아니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가듯이. 그래서 이렇게 되죠. 제가 저건 아니지만 법관들도 그 많은 육법 전서에 그 많은 조항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 요거는 어느 책을 어느 법전을 찾아보면 된다. 또 약사분들께서도 어느 약전을 찾아보면 요 계열이 나온다. 아마 의사분들도 그러겠죠. 이거는 이렇게 외과적으로 치료해야 되고, 저건 내과적으로 약으로 다스려야 된다. 또 이거는 어느 과에서 치료해야 된다 하면서 그 계통을 알고 있으면, 분류를 알고 있으면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그걸 다 머릿속에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근데 우리가 이게 자연에서 얻는 이게 천연 화합물들 같은 경우는 그 종류도 너무 많지만 그걸 갖다 그냥 이렇게 너저분하게 던져만 놓으니까, 또 무슨 방송이니 무슨 건강 무슨 의학 상식이니 또 연예인들 나오니 이래가지고 그냥 광고를 막 하게 되면 일례로 카로틴이 어떻고 아스타잔틴이 어떻고 제아잔틴이 어떻고 그 카로티노이드가 어떻고 루테인이 어떻고, 도대체 이걸 알아듣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싶어. 그냥 몸에 좋은 거구나 이렇게만 알아버리죠. 그러다 보니 근데 사실 그게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순서가 있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하려면 제일 먼저 시작하기 좋은 게, 바로 그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송진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면서, 천천히, 이번 동영상을 시작해 볼까, 전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가이드 해 볼 테니까, 이렇게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죠. 아마 이게 너무 방대한 분야라서 이게 잘 될까 싶은데, 일단은 하여튼 첫 걸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첫 걸음 일단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소나무에 나오는 송진 아시죠? 송진에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 갈 볼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물과 기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하고 기름은 뭐 당연히 다른 거 다 아시겠지만, 물하고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건 만고의 진리죠. 음. 근데 물하고 기름이 왜 안 섞일까? 이게 너무 어리석고 좀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그건 안 섞여. 그거 왜 섞여? 원래 따로 떠. 항상 이런 거지. 이게 왜 물하고 기름이 왜 안 섞이는지.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 물과 기름 같다. 저 부부 사이는 아주 사이가 안 좋아서 물과 기름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물하고 기름은 흔들어서 잠시 섞이는 것 같죠. 혹시라도 억지로 섞이려면 이제 에멀전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설펙턴트를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있으려고 한다. 근데 이제 이 우리 천연화합물을 분리하려면 이 물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름 성분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봐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보게 되면, 기름은 뭐 이게 한문으로 유자로 쓰고 또 오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석유, 이렇게 이제 페트롤리움, 이렇게 크루드오일,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이건 원유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페트롤리움, 이게 페트로라는 건 이건 한문으로 돌석자입니다. 라틴어에서. 이게 이제 피터가 되죠, 영어로는. 피터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스워요. 페트로가 돌석자인데 리움은 이제 기름이란 뜻이란 말이죠. 오일 유자.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라틴어하고 우리 한문하고도 서로가 이제 좀 삼맞는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식용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시죠? 당연히 식용유니까. 이때도 같은 유자를 써요. 근데 이 화학적으로는 이 석유하고 식용유는 굉장히 다르죠. 석유는 그냥 탄소하고 이 하이드로젠, 수소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탄화수소 계열인데, 이 식용유 같은 경우는 그러지가 않아요. 이게 보통 식용유는 TG라고 그러죠. 트리아실 글리세라이드. 그래서 이렇게 글리세롤이 세 가닥이 있으면 여기 알코올기하고 이쪽에 이제 패티엑시드라고 하죠. 지방산에 카르복실기 COOH가 만나가지고 에스테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다른데도 얘들은 하여튼 정말 싫어하죠. 물하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들끼리만 모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름이라는 걸 분명히 얘들은 분자 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물하고는 다른 개체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물과 섞이지 않는 액체다라고 하면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문에 보면 이런 글자가 있죠. 이 지자죠, 지자. 이것도 기름이란 뜻인데, 이 오일하고 유하고 지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이 지자로 쓴 경우는 지방이라든가, 그리고 뭐 패트 말이죠. 이런 걸 쓸 때는 이제 이 지자로 쓰는데, 그래서 또 이게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도 지자로 써요. 그런데 이 올이라고 붙은 거는 알코올을 의미합니다. OH기가 붙은 거, 알코올. 근데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아니, 딱딱한 고체는 아니지만, 하여튼 기름처럼, 이렇게. 그리고 고체 상태다, 이 말이지. 액체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알코올이 기름이 되는가, 이것도 신기한데, 알코올, 뭐, 우리 말하는 에탄올이든 뭐, 메탄올이든 이런 거 물하고 섞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알코올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면, 분자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는 물하고 안 섞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기름 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마치 오일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기름으로 보잖아.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를 쓰는 같은 경우는 물과 섞이지 않는 고체다라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름하고, 지방하고는, 또 소수성, 물하고 섞이지 않는다고 좀 점성이 있다, 스티키하다. 그 다음에 불에 붙는다. 그래서 뭐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설렁설렁 이런 바람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타는 기름도 있지만,
어쨌든 소수성, 물과 섞이지 않는 거. 이 반대말은 친수성이죠. 그 다음에 점성이 있다. 좀 끈적거린다. 그 다음에 불 붙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이 있는 유기물을 말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의 이 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플라스틱을 보통 우리 부를 때 합성수지라고 불러요. 합성수지. 아니 근데 플라스틱이 왜 기름이냐? 그것도 석유나 할 때 이런 유자가 아니라 이 기름 지자로 써요.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수지입니다. 수지. 나무 기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호호, 플라스틱하고 나무 기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나무에서 무슨 기름이 나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신세릭 레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레진이란 말도 그렇고 어떻게 플라스틱하고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만드는 것이고, 근데 나무의 기름이다. 그것도 합성해냈다. 이런 의미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이 반대말에 뭐가 있느냐? 천연수지가 있죠. 천연수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천연수지 같은 경우는 나무 기름이다. 이런 뜻인데, 이때는 그냥 내추럴 레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 기름. 그럼 나무 기름이 도대체 뭐야? 누가 카톡을 보냈네요. 자, 자, 그렇다면 나무 기름이 뭘까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천연수지에 보면 나무 기름이라는 건 당연히 맞고 천연수지. 근데 소나무, 전나무에서 침엽수에서 흘러나오는 진이다. 나무진이다. 이게 뭐죠? 나무진? 소나무에서 특히 나온다. 그래서 천연수지 그래 되면 이거는 송진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수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수지는 송진하고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지라는 건 보통 침엽수, 그냥 소나무 기름이라고 일단 대략적으로 정의를 해보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레진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소나무의 레진이다 이런 말을 부르게 됩니다. 수지다. 근데 이거는 나무에서 분비되는 탄화수소로 된 끈끈한 진이다. 이게 탄화수소로 되어 있다. C하고 H로 되어 있다. 다른 건 안 들어가 있다. 이것들이 계속 엮여지는 거예요. C 엮여지고 여기가 어떻게 이중극 결합이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볼 때 이제 레진 또는 올레오 레진, 올레오라는 말은 오일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처럼 이렇게 스티키하면서 흘러내린다 액체처럼. 크루드 털펜타인 이런 거는 크루드라는 거 원유할 때처럼 원래 천연 상태에 뭐 이런 뜻이 되고, 털펜타인이라 말은 이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을 말할 때 보통 털펜타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근데 이거의 그 수지 송진의 특징은 이게 휘발한다 이런 게 있고, 또 그러면서 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송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신선한 프레시한 송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면서 이제 흐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르게 된 거는 좀 말라붙어 있죠. 좀 딱딱해져 있기도 하고 허옇게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송진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이제 저절로 날아갈 성분은, 휘발할 성분은 날아가 버리고 나서 이게 딱딱하게 굳는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굳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얻으려면 그러면 보통 이제 인위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이 송진을 가져다가 이렇게 증류를 하게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얻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을 그걸 수지 송진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합성수지는 왜 굳이 플라스틱을 왜 나무의 기름이라 이렇게 표현했겠는가? 이거는 말이죠. 원리는 다르지만 단단해지는 게 마치 송진이 굳어가지고 송진의 휘발 성분은 날아가고 말라가면서 단단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소프트했던 게 약간의 액체 같았던 게 비스코스한 게 단단한 물질로 변하더라. 이런 특성이 좀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것마저도 레진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 합성 레진이다, 합성 수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표적인 예가 에폭시 레진하고 PMMA가 있는데, 이게 폴리 메칠 메타 아크릴레이트 약재입니다. 가장 흔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신세색 레진이 PMMA죠. 그래서 보면 이 특징을 보면 이 처음에는 이 모노모이 상태는 비스코스예요. 좀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좀 소프트하기도 하고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뭐 페이스트 반죽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큐어링이라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는 단단한 물질로 변한단 말이죠. 리지드 폴리머가 된다. 이게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비스코스가 있는데 소프트했는데 여기서 단단해졌다 이 말이죠. 이게 마치 송진이 처음에는 흘러내리다가 액체였다가 흐르다가 액체였다가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지가 말라가면서 단단해지는 게, 그러니까 액체가
단단해지는 과정이 비슷하더라. 이래서 가져다가 빌려다 쓴 말이 수지란 말이죠. 빌려다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분적으로는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뭐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물질이고 합성수지는 플라스틱이니까 너 소나무에서 나온 송전은 무슨 관계가 있겠어. 그렇지만 처음에는 뭐 반죽처럼 또는 무슨 액체 같았다가 이게 단단해져서 단단한 물질로 변하더라. 이런 성질이 그 성질이 똑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수지란 말을 빌어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단해지는가? 대개의 경우는 이제 모노머 상태로 있어요. 단량체 형태로 있다가 이게 어떻게 폴리머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에서 폴리머로 중합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여기서 이제 크로스 링킹을 하게 됩니다. 크로스 링킹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게 단단한 물질로 변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이야 다르지만 과정에서 천연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라이, 건조, 이베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단단해지지만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 이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단단해지더라. 하여튼 이거 제가 반복해서 만들어진데 나무 기름이라는 말을 갖다 이게 빌려온 것이지 나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합성수지 같은 경우는.